와, 최근 5년 동안 정말 굳건하게 버티던 저항선을 시원하게 뚫어낸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다우 기술인데요. 오늘 저희는 한 분석 보고서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요. 도대체 무엇이 다우 기술의 이 대세 상승을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승세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핵심 촉매제를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분석은요, 요즘 시장에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된 숫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47,000원. 이 숫자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47,000원. 네, 이게 2026년 1월 27일 다우기술의 종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주가를 짓눌러 왔던 그 보이지 않는 벽이 마침내 무너졌다는 걸 알리는 시장에 보내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인 거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주가는 45,000원이라는 이 강력한 저항선에 번번이 막히면서 갇혀 있었어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마침내 이 길고 긴 박스권을 깨고 나올 동력을 만들어 준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려 367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신규 시장의 등장.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난 겁니다. 2026년 1월 15일, 바로 토큰 증권 발행, 우리가 STO라고 부르는 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전에는 거래하기가 참 어려웠던 비싼 빌딩이라던가 미술품, 심지어는 히트곡의 저작권 같은 이런 실물 자산들을요, 블록체인 기술로 아주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건 자산 유동성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금융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은요, 정말 엄청납니다. 이 STO 시장이 2030년까지 무려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상상이 가시나요? 자, 그럼 다우 기술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까요? 보고서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첫째, 자회사이자 다들 아시는 국내 1위 증권사죠? 키움증권의 STO 핵심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둘째,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들기 어려운 중소형 기업들한테 SaaS,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시장 전체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장 기회가 있어도 회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 소용없겠죠. 이제 다오 기술의 내부 구조가 과거의 리스크 요인에서 어떻게 강점으로 탈바꿈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수년간 임원이에서 다우 데이터, 다우 기술, 그리고 키움증권으로 쭉 이어지는 이 그룹의 복잡한 수직 계열화 구조는요, 경영권 승계 문제랑 맞물리면서 시장의 우려를 샀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오히려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안정적인 지배력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지배구조의 가장 꼭대기에는 임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장인 김동준 사장은요, 여기 보이는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고려하면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까운 아주 확고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김동준 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2세 경영인이 아니에요. 미국 코넬대에서 MBA를 마친 회계 전문가고요. 직접 키움증권의 글로벌 전략과 M&A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이사로 선임되면서 오랫동안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경영권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고, 시장은 그의 전문성과 리더십에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회사는 탄탄하고 STO라는 촉매제도 확실해요. 그런데 외부 경제 요인들, 그러니까 거시 환경은 어떨까요? 지금 거시 환경을 보면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한쪽에서는 1,400원대에서 안정된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에 청신호를 켜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는 관세 인상 가능성이 수출 중심인 우리 시장 전체에 잠재적인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자우 기술이 이런 외부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약 90%가 국내 금융 IT 서비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무역 분쟁이나 관세 리스크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거죠.
이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다우 기술이 일종의 안전한 피난처, 즉 방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고서는 아주 구체적인 단계별 매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현재가 부근에서 30% 비중으로 먼저 진입하고 만약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21선 부근까지 내려오면 40%를 추가로 담고 5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걸 확인한 후에 나머지 30%를 투입하는 그런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동시에 1차 목표가는 과거 고점을 다시 평가해서 5만 8천 원, 그리고 STO 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2차 목표가로 7만 2천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가 꺾이는 4만 천 원은 손절가로 잡아서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하고요. 보고서에 담긴 이 한 문장이 사실 이 모든 분석의 핵심을 요약해 줍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버텨주는 종목이 시장이 오를 때 가장 강하게 튀어오른다. 다우 기술은 이미 그 회복 탄력성을 증명했고 이건 미래에 더 강한 상승을 예고하는 신호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우 기술의 4만 7천 원. 과연 이게 긴 여정의 끝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대세 상승의 출발점일까요? 거대한 신규 시장이 열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자리를 잡은 지금 핵심은 어쩌면 최근의 주가 상승이 단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